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는 이 기업 지금이 싸게 살 기회입니다. 하반기 대역전극 나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테마부터 산업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목하셔야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산업은 이번 달부터 이슈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산업이고요. 그 산업 속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또 이 기업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산업의 수혜 종목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 산업의 흐름부터 이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리포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2차 전지나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를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자료집도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산업과 수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세계 인플레이션 전쟁 전환점이 오나 정책금리 3년 반 만에 물가 상승률을 역전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을 필두로 1년 넘게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전환점에 도착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계 평균 정책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역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과의 끈질긴 싸움이 끝나갈 조짐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5.5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현재 3%대죠. 즉 물가 상승률보다 정책 금리가 더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다라는 판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야 지금 긴축 막바지로 관측이 되고 있지만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는 기본적인 뼈대들은 나왔고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가 있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흑해 곡물협정 파기 등 불안 요소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사실 이번에 금리가 인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나 지수나 이런 것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그 방향으로 1년, 2년 쭉쭉 갑니다. 즉, 이 중장기 인플레이션 시대가 단기간에 올해 연말에 올해 혹은 내년 연초에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유로 같은 경우 어때요? 금리 인상을 진행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을 하는 국가를 보면은 일본과 호주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국가를 보면은 브라질, 칠레, 그리고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물론 브라질이나 칠레나 이런 데는 기준 정책 금리가 너무 높죠. 자, 이게 어쨌든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과 흑해 곡물협정 파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파기는 우선 뒤로 밀어두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이슈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AI랑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세 개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해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즉
여기에 대한 수출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발표가 된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 등을 신고해야 되고요. 이 미 재무장관이 투자 금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다. 즉, 우리는 너희 중국을 경제적 차원에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탈동조화가 아니라 탈위험 차원에 대한 선택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중장기 인플레이션 시대에 노동자 임금은 계속 상승하죠.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가중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가장 거대한 시장인데 그 거대한 시장이 서로가 서로에게 규제를 끼친다면은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나요? 미국 기업들이 지금 임금을 올릴 수 없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은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에 고객들에게 점점 더 많은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주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팁을 많이 받는 것도 맞지만 서비스가 전혀 없는 쿠키나 음료 판매점, 가전수리 업체 등은 소비자에게 지금 현재 팁을 요구하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 517개 중에서 16%가 고객들에게 결제 시에 팁을 요구하고 있고요. 4년 전 대비해서 이 팁을 요구하는 비중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5월에 서비스 산업 근로자가 5월에 받은 임금은 시간당 16.64달러고요. 팁이 4달러가 넘습니다. 전체 임금의 5분의 1을 팁으로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현재 임금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꼼수를 하나둘씩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로봇이죠. 기업들의 생산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 효율성 향상 의지로 로봇 채택률이 현재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매뉴팩처링 연구소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기업들의 로봇 채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로봇에다가 비싼 돈을 투자해봤자 성능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로봇을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거겠죠. 1980년대부터 산업계에서 널리 채택되었던 이 산업용 로봇들을 보면은 자동차 조립 같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분야에서만 로봇 도입이 원래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정밀하고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로봇의 개발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얘를 썼을 때 만드는 이 생산 효율성 자체가 로봇이 훨씬 더 높다는 뜻입니다. 로봇 산업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커머스의 생존 관건은 물류자동화다. 쿠팡, CJ, 쓱 전부 다 조단위 투자라고 있죠. 사실 쿠팡이 이 물류자동화로 인해서 수년 동안 수십 개월 동안 적자를 계속적으로 쌓아오다가 흑자로 돌아서는데 성공을 했죠. 그 1등 공신이 물류자동화입니다. 왜냐면은 이 물류자동화가 돈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이 엄청나게 업무적인 효율성이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K커머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송 속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죠. 쿠팡 오늘 아침에 시키면은 다음날 새벽 전에 오고 막 당일날 오고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이 커머스의 배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쿠팡 상장 당시에 회사의 성공 요인으로 빠른 배송을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물류센터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물류센터 직원이 70만 명이 늘었고요. 평균 시급이 8%나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이 70만 명 늘고 평균 시급은 8% 정도 늘었다면 기업이 감당하는 그 부담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동화가 될 경우 물류센터에서 지게차가 다니는 공간도 줄일 수 있고
상품에 대한 보관량도 늘어나고 사람보다 업무 속도도 빠르면서 인건비도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쿠팡에서 먼저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니까 뒤이어서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물류 자동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는 배달, 조리 등 곳곳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의 대중화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이달부터 성남시 탄천내 물놀이장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하고요. 이마트 연수점 델리콘에서는 치킨을 튀기는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30%의 생산률이 향상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보다는 로봇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사실 로봇만으로는 사람들의 일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물류업계나 혹은 배달업계, 조리업계에 사용됐던 거고 기존에 우리 로봇이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했던 산업용 로봇들도 전부 다 협동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의 대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BMW 공장의 제조 공정 대부분이 로봇,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1200대의 로봇과 직원은 딱 2명밖에 없고요. 그 로봇이 AI 카메라를 활용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결함을 찾은 다음에 로봇이 공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로봇들이 도장 관련된 총 10개의 공정이 10분 만에 끝나요. 한 개에 1분 걸린다는 거죠. 즉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이 생산 속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면서 생산 효율성이 높은 로봇에 대한 선택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현대차가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한 16% 되거든요. 15%, 16% 정도 되고 삼성전자, LG전자 다 13%, 10%대입니다. 엄청난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로봇을 통해서 생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인건비의 대폭 감소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당연히 기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BMW라는 좋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을 잡고 로봇 개발을 시작했고요. 물류, 조립, 검사 및 유지 보수, 자동차 생산 환경을 자동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까지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은 내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 무인 배송 서비스 분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적인 로봇계 스포과 물류 로봇, 스트레치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까지도 올해도 내년도 계속적으로 이 로봇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보핏에 대한 로봇들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에 대한 일정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빅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IPO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하반기 출격 준비 중인 조단이 되어 두산 로보틱스의 흥행 여부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게 지난 6월이었죠. 통상적으로 2에서 3개월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8월달 거래일이 한 3주일도 남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로봇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매출 기준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협동 로봇 업체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지만 그보다 더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인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만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대기업 계열사들이 상장했을 때 지금까지 다 실패했거든요. 작년 1월 LG엔솔 상장 이후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던 대기업 계열사의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기와 잘 맞아집니다. 로봇 산업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로봇 관련주를 상장해야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로봇 관련주들이 다 죽고 있는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 상장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운이 좋게도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도 최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주목 많이 받았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면은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의 중요성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래봤자 세계에서 5위 아니냐, 국내에서만 1위지, 국내 1위 해외 나가면 5위 아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5위인데 2위를 노리는 5위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은 39%를 유니버셜 로봇, 그 다음에 2위가 환학, 테크맨이 3위, 아우보가 4위, 두산 로보틱스가 5위인데 사실상 2등과 5등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즉 2등에 대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는 2025년도 50억 달러 수준, 즉 6조 5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3,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즉 매년 3,300억 정도의 수준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 업계 1위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환약, 테크맨 수많은 기업들이 2위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라인업과 함께 IPO를 통한 투자금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전 세계 협동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13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라인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동 로봇 시장이 매년 30% 가깝게 성장하는 시장인데 이만큼 성장하는 시장이 거의 없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는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장의 주목도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 로봇 산업의 주목이 반드시 8월에서 9월까지 한 번 이상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상장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협동 로봇에 대한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을 제가 2개를 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2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뉴로메카예요. 뉴로메카는 제조공업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제품인 협동 로봇의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은 협동 로봇이 56%, 물류 로봇이 37%로 고성장하는 산업 대표적인 게 이제 물류 로봇이랑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 분야에 집중된 기업입니다. 단순히 로봇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독형 협동 로봇 자동화 서비스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생태계까지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소형 기어드 모터를 생산하는 전문 제조 업체로 자동화, 시스템 및 가전기기, 협동 로봇에 사용되는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얘들이 이 국산 감속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수요에 이제 어느 정도 급실거리지 않고 자국에 대한 감속기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사족 보행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해당 로봇 산업을 진행하는 만큼 거기에 감속기를 공급할 예정인 SPG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미리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의 중요성, 그중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내용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나는 로봇 관련주 정말 좋지만 2차 전지, AI, 폐배터리 모든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다운로드는 당연히 100% 무료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게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인증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셨다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입니다. 급등 추천주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단기 시세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여기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평생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전급등 뉴스입니다. 시장에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매일매일 많이 쏟아지는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뉴스만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대 모비스, 폭스바겐에 대한 내용들, 태풍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중국, 한국 단체 여행에 대한 내용들까지 시장에서 핵심적인 뉴스와 관련주들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급등주 분석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왜 급등한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누구나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